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비트 10차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원격 조정, 라디오 통신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링비트카를 조정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거고요. 임포트 되는 함수나 이제 다루기 위해서 조금 추가되는 구문들이 있는데 한번 최대한 쉽게 풀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링비트카의 바퀴 두 개의 속도를 조절해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버튼 입력을 해서 잘 움직였을 때 세레머니라던가 이런 것까지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한번 실습 화면을 통해서 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링크에서 링비트카 기본 움직임 파일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심화 내용을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주석이 달린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코드를 활용해서 링비트카를 원격으로 조절하는 라디오 통신을 사용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조절하는 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시리얼 통신 초기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다가 함조에서 라디오 항목으로 가셔서요. 라디오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룹 번호는 그대로 둘 거고요. 라디오 기능이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타자로 치셔도 좋고 가져와도 좋은데 라디오 기능을 쓰겠다 해서 ON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먼저 이제 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는 딱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떨 때 앞으로 갈 거고 어떨 때 좌회전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같이 먼저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while true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거를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true 해주시고요.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라디오에서 리시브한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숫자로 하나씩 넘겨주려고 하기 때문에 if num이 만약에 0이라면 문자 0이라면 땡땡 그럴 때는 앞으로 가주겠다. 저는 이제 0을 뭐로 생각을 했냐면 이제 a 플러스 b로 생각을 했습니다. a 플러스 b를 두 개 다 동시에 꾹 누를 때는 0번 신호를 보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elif 넘이 만약에 1번이라면 1번은 이제 그러면 A 버튼만 눌렀을 때가 되겠죠. 그랬을 때에는 좌회전을 할게요. A 버튼은 왼쪽에 있으니까 좌회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2번을 수신했다면 얘는 이제 B 버튼으로 해줄 겁니다. 센 모터 스피드에서 앞뒤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회전을 할 거니까. 게다가 조금 더 친절한 설명 적어 볼게요.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 그리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멈춰주겠다. 이렇게 작성하셔서 이 코드를 어디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냐? 링비트카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동차가 실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링비트카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왼쪽 바퀴 왼쪽에다 선언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 부분을 지워주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지우면 이 밑에 있는 set motor speed 이런 명령어들이 하나도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요. 자, 여기 연결하셔가지고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여기 프로젝트 들어가셔서요. 다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종기에 작성을 하는 게 되겠죠. 조종기 작성은 비교적 코드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라디오에 가셔서
라디오를 가져오고요. 여기에 그 마이크로비트 그게 빠졌네요. 이게 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지우시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얘는 잘 놔둬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디오 아까 저희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23번을 사용했고요. 얘를 라디오 ON까지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종기는 저희가 익숙한 while true 사용해서 무한 반복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 라디오도 잘 코드가 입력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귀여운 오리를 실행을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리는 트루 위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가셔서 그냥 반복되지 않아도 그냥 제가 실행이 되면 지금 코드가 잘 들어갔구나 하고 한 번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슬립도 있고 그래서 잠깐 출력을 해줄 거고요. 밑에는 이제 참조에 다시 돌아가셔서 버튼으로 갈게요. 저희 첫 번째 A 플러스 B를 눌렀을 때 전진해주는 걸 했었습니다. A 플러스 B는요, 버튼을 눌렀음에 보시면 각각 단일 버튼에 대한 것만 해당합니다. 눌렀음은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눌렀다가 뗀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눌렀음은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렀다는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눌렀음이 아니라 누르고 있음, 이즈프레스로 가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A 또는 B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에 아까랑 똑같은 거고요. A 및 B를 가져와 주셔서요. 만약에 A가 눌렸으면서 동시에 B가 눌렸을 때에는 저희는 굳이 보일 필요는 없고요. 라디오 그냥 해주겠습니다. 라디오.send 해서 0번 문자로 0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랑 B가 눌렸을 땐 그냥 워스프레스 해도 될 거예요. A랑 B가 눌렸을 때. A는 좌회전 1번을 해주기로 했었고요. 또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B가 눌렸을 때에는 2번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제 이렇게 조건식을 쓸 때는 조금 안 눌렀네 보다는 저는 흔들은 동작으로 해서 완전히 차별화되는 동작을 조금 사용하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버튼이 아니고 가속도 센서에 흔들기 제스처를 가지고 와서 흔들렸을 때에 3번을 보내주겠다라고 코드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면 얘는 링비트카가 아닌 그냥 마이크로비트 단위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코드이고요. 이렇게 작성하셨을 때 원격으로 A 플러스 B를 조종기에서 누르면 링비트카가 앞으로 직진을 하고 또 A 플러스 B가 아니라 A를 눌렀을 때 왼쪽, B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코드가 작동이 되고 흔들었을 때 멈추는 거 그리고 가만히 안 눌러도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 영상으로 첨부해서 보여드릴 테니 이따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복문과 if문을 사용을 해서 간단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부분, 그 프롬 마이크로비트 임포트 별 부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지난번에 사용했었던 임포트 랜덤을 사용할 거라서 랜덤 추가를 해주시고요. while true 구문 그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시작을 하면 랜덤으로 몇 초 동안 기다릴 거예요. 몇 초 동안 있다가 신호가 딱 켜지면 LED를 켜면 LED가 딱 켜진다면 그 순간에 A 버튼, 그러니까 A 버튼을 누르기로 한 사람은 A 버튼을 누르고 B 버튼을 누르기로 한 사람은 B 버튼을 누르는 그런 게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눌렸는지를 출력을 해주고 또 잠깐 있으면 화면이 지워졌다가 다시 눌러야 되는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게임이 시작됐냐, 안 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게임 스타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거짓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몇 초 있다가 시작할 거냐면 슬립을 줘서 몇 초 뒤에일 건데요. 랜덤한 시간이 있다가 시작을 할 겁니다. 랜덤은 그때 쓰는 방법 한번 사용했었는데요.
랜덤 랜드 인트 해가지고 정수였고요. 경계값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이하일 텐데요. 저는 한 500에서 5000으로 콤마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500에서 500 이상, 5000 이하의 밀리세컨 단위니까 0.5초부터 5초 이내. 근데 그냥 인트니까 네. 500으로 합시다.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희 어차피 밀리세컨 단위이기 때문에 정수로 들어가고 말로 할 때만 0.5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2000이 나왔으면은 2초 뒤에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2초 뒤에 실행됐다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true 적어주셔야 됩니다. true 적어주시고 디스플레이 점 show해서 뭐를 보여주면 좋을까요? 게임이 시작됐다?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한번 참조에 가서 한번 직접 보면서 골라보겠습니다. 게임이 시작이 된 순간, 뭐, 화려함, 미소, 행복, 작은 하트. 작은 하트로 하면은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순발력을 테스트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하트를 가지고 와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하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한번 while문을 씁니다. 이번에는 이제 게임 스타트라고 쓸 건데요. while 게임 스타트라는 거는 게임 스타트가 true일 때 실행되는 반복문입니다. true이면서 만약에 아, 가져오지 맙시다. 만약에 내가 A 버튼을 눌렀다면 그냥 display.show에서 A라고 보여주고요. 게임 스타트를 false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 A가 먼저 눌렀으면 A라는 사람이 눌렀다라고 알려주고 이제 그 사람이 이긴 걸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이 복사해서 네, 이렇게 하고 elif로 바꿔서 B가 눌렸을 때는 B라고 보여주고 끝내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끝난 다음에는 슬립해가지고 잠시 한 2초 정도 기다려줄게요. 2초 기다린 다음에 화면을 지워줍니다. 점 클리어 해서 화면을 지워주면 다시 이 반복문이 끝나게 됐고요. 이 반복문으로 돌아갑니다. 게임 스타트가 거짓이고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초를 기다려서 다시 시작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작은 하트가 나오면 누르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요. 시작하면 까맣고요. 이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눌러주면 A가 되는데요. 조금 저는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is 스타트로 바꿔볼게요. 눌렸는가 말고 누르고 있는가로 바꿔서 해보는데 오히려 더 느려지네요. 자, 그러면은 그냥 원래대로 was 스타트로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속도가 조금 느려졌는데요. 제가 원래 했었던 것보다 조금 속도가 느려지긴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을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P 눌렀고 조금 있다가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순발력 게임을 하는 예제를 하나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한 가지 또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지워주시고 마이크로비트 임포트 별 남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디오와 뮤직 기능을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이제 도난 경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알람이 울리는 그 함수를 만들 거고요. 알람이 울렸을 때 이게 흔들렸어. 그러면은 신호를 딱 보내서 그 신호를 받았다면 알람이 울리도록 해주는 코드를 작성해 볼 거고요. 저희는 이제 보여드리는 편의상 그냥 한 개의 프로젝트에 이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디오 기능을 쓸 거기 때문에 라디오에 가서 그룹 번호 설정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온 해주는 명령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define의 줄임말 def를 써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알람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 알람이라는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함수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기능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함수 예를 들어 또 분노한 표정을 보여주면서 경고음 같은 거를 삐용삐용 한다던가 그런 소리를 조금 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려고 가려고 했을 때 어떤 경고음을 쓰겠냐라는 건데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저도 이게 소리를 안 들었다 보니 조금 애매하지만 그냥 어떤 게 좋을까요? 정말. 자, 그냥 추격 이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격을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난 표정으로 바뀌고 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언제 할 거냐?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훔쳐가고 잘 있는 상태에서는 행복한 그냥 웃음을 잠시 지어줍니다. 그러면 평온한 상태구나 하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시작했을 때 이렇게 웃는 얼굴, 빵긋하는 얼굴로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메시지를 받아요. 메시지를 뭐라고 받냐면 라디오가 뭐라고 보내는 그 메시지를 수신을 딱 합니다. 뭐라고 보내든 어쨌든 신호가 왔다면 이라는 의미로 MSG 콜론 해줄 거고요. 신호가 도착을 했어. 그러면 그 신호는 언제 보내줄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도난 경보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호가 이런 신호 왔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어떤 신호든 움직였을 때라는 거는 저희 그 제스처에 보면 가속도 센서에 보면은 제스처의 흔들기라던가 자유낙하라던가 이렇게 뭔가 상황이 변했을 때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제스처가 제일 조금 흔들기가 가장 만만한 것 같고요. 흔들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네, 한번 작성을 요 밑에다가 나는 흔들렸을 때 신호를 보낼 거야. 이런 의미로 미리 조금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그 흔들렸을 때 신호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알람이 울려야 됩니다. 훔쳐간다는 신호가 온 거니까요. 그럼 이 알람이라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호출, 함수, 호출. 그러면 여기에서 신호가 오면 이 기능을 딱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 위치와 상관없이 얘를 불렀으면 이 기능이 실행이 되도록 호출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호출을 했을 때 신호가 언제 오는지를 완성을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라디오에 샌드 해가지고 여기다가 도둑이야 하고 훔쳐가. 얘가 지금 내 거를 색깔이 안 바뀌네요. 얘가 지금 내 거를 훔쳐갔어 라고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에 수신기에서만 울리는 게 아니라 사실 경보가 울릴 때는 내 물건에서도 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한테 연락이 오는 그 물건에서도 같이 알람이 울려야겠죠. 여기도 그래서 알람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게 색깔이 변했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깃발을 눌렀을 때,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스크래치를 하다 보니 깃발을 눌렀을 때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네요. 자, 이렇게 시작을 시켰을 때 웃는 얼굴이 되고요. 이러다 갑자기 흔들린 상태가 되면 이렇게 상당히 긴 음악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라디오 통신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할 수 있는 예제들이 많아지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 실습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다양한 예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왼쪽에서 아이디어들을 보시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고요. 여기서 열기를 이렇게 바로 열으시는 방법도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었고요. 밑에 보면 아이디어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은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 한국어로 바꾸셔도 좋고요. 영어로 봐도 좋고요. 저는 한눈에 들어오는 한국어를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이크 코드라에서 저희 앞부분에 했었던 블록 코딩에 대한 예제들을 보고 싶을 경우 블록 코딩에 대한 예제는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89개의 예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최근에 했던 파이썬 예제는 파이썬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거의 목록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이게 스크래치랑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해보지 않았지만 혹시 스크래치가 나는 정말 좀 흥미롭고 아니면 뭐 주변에 동생이나 지인들하고 스크래치로 한번 하는 걸 재밌게 좀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하나 이제 들어가 볼게요. 난이도는 요 안테나 표시로 표시가 되고요. 한 칸은 초급, 두 칸짜리는 중급, 세 칸짜리는 고급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트에서 들어가서 쭉쭉쭉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번역이 잘 되어 있기는 한데요. 간혹 조금 뭔가 어색한 문장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다시 원문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코드를 분석을 직접 하면서 아, 이런 코드구나 하고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개와 프로그래밍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나름 친절하게 또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까 메이커 코드와 파이썬을 눌렀을 때 두 개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나오는 부분에서 탭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메이크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블럭 코딩이 되고 파이썬을 누르면 파이썬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됩니다. 밑에 부분도 혹시 살짝 보시면 이제 확인을 바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메이크 코드 누르면 메이크 코드에서 열기라는 버튼이 가운데 오고요. 파이썬으로 바꾸면 파이썬에서 열기가 됩니다. 여기서 열기 해주시면 바로 이 코드를 이렇게 열어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뒤로 가시면 다시 나가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 코드도 동일하게 열기 해주시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바로 될 수 있게 이렇게 친절하게 제공을 해줘서 따라 하시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좋을지 유사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만든 프로젝트들을 아랫단에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탭으로 언어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언어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언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신발에다가 해서 뭐 저전력 만보게 아니면은 신발에다 이렇게 직접 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도체를 사용해서 전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도체들을 말을 하죠. 전도체를 사용해서 신호를 저 여기 마이크로비트 0, 1, 2 이렇게 쓰여 있는 곳에 저 악어 클립이라고 하는 집게를 사용해서 신호를 더 추가로 입력받을 수 있는 기능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확장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돼 있고 예제가 그래도 한 90개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 싶으면 여러 가지로 아마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점점 초급부터 밑으로 갈수록 중급 난이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데이터 분석 혹은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부분들도 잘 나와 있으니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프로그래밍 시작하기에 보시면 데이터 로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트도 있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데이터 로깅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센서나 이런 값 입력하고 받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번 다뤄보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실습도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Flying, get on board. We're smiling on top of the world. Dangerous times, don't fly too high. Be sure to keep the ground in sight. Fly forever if you keep it tight. 네, 이렇게 마지막 실습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링비트카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코드를 파이썬이라는 텍스트 코드로 작성을 해보았고요. 두 바퀴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세레머니라고 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해서 내가 뭔가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 뭐 환호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구현한다던가 이런 코드에 대해서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총 10차시 동안 그 마이크로비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번 실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다룬 부분보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비트 ORG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구글이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예제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예제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내지는 이렇게 해보면 재밌겠다 하는 프로젝트들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10차시 동안 잘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